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해안지형입니다. 자, 해안지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안가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해안이라는 건 어디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멋있는 지형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만년필 교재 50페이지를 펴주도록 합시다. 자, 만년필 교재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해안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생각열기 자료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겨울왕국의 아렌데 사진이네요. 자, 이 사진 앞에서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어디서 공부했죠? 바로 빙하지형 공부할 때 공부했었던 지형입니다. 자, 아렌데 같은 경우는 빙하지형 중에서도 빙하 침식지형에 해당하는 피오르라고 불리는 지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기억하고 있죠? 자, U자곡이라고 불리는 빙식곡에 물이 차면서, 바닷물이 차면서 침수돼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피오르였는데요. 이 피오르는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지형이니까 이 이미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왼쪽 사진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여러분. 자, 왼쪽은 지금 제목이 베트남에 사막이 있다? 약간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 베트남은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고 공부했었죠, 여러분? 열대기후 나타난다고 우리 공부하지 않았나요? 자, 근데 열대기후에서 사막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질적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 베트남은 굉장히 다습한 지역,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베트남에서 사막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심지어 이 사막은 바닷가에 있는 사막입니다. 대체 베트남에 있는 해안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런 사막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해안지형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지형 형성 작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해안의 지형 형성 작용은요, 바로 파랑입니다. 파랑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지형 형성 작용인데요.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바로 파도입니다. 파도의 힘입니다. 그러면 대체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파도를 치게 하고 이 파랑이 생기게 하는 거는 누구일까요? 범인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넘실넘실 파도를 치게 되고 그 파도가 바로 파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파랑이 치는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파랑 영상은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나타나는 파랑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파랑이라는 건 선생님이 방금 말했다시피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게 바로 파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미지 보면 지금 이렇게 딱 사람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서핑하기 딱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파랑이라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 형성 작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면서 만년필 교재 50페이지로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파랑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를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사진이거든요. 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과 여기 써져 있는 곳과 만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지형이 주로 만들어지는 장소는 크게 곳과 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안지형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지금 사진 속에 등장하는 곳과 만이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자, 고지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고지라고 할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곳이라고 부르고요. 만이라는 거는 쏙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곳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만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곳과 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해안지형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그림에서도 지금 이쪽이 바다거든요, 여러분.
이쪽이 바다인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고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이라고 부른다.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곧과 만이 파랑을 공부할 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곧 부분 같은 경우는 파랑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는 파도가 와서 부딪히기 딱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파랑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고지입니다.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는 침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고지입니다. 자, 반면에 만 같은 경우는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파랑의 힘이 상대적으로 잘 닿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파랑 에너지가 분산돼 있다고 써져 있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파랑의 힘이 잘 와닿지 않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침식보다는 퇴적이 활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에너지가 집중되면은 아무래도 깎이기가 좋고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하면은 이것들이 흘러와서 쌓이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곧과 만의 특징이 약간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지금 파랑 에너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선 화살표가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는 파랑 에너지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별로 집중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그 이유는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별로 집중되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좀 채워보면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고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침식 지형이 형성이 되는 것이 특징이고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만에서는 침식보다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다 보니까 퇴적 지형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지형 형성 작용은요, 바로 연안류라고 불리는 지형 형성 작용인데요. 자, 연안류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 즉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연안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러한 연안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흐르는 거냐 하면, 자, 이렇게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 쪽이라고 하면은 이 육지 쪽, 여기 육지 쪽을 우리는 바로 해안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바다와 가까운 육지 쪽을 우리는 해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안 가깝게 이렇게 해안과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우리는 연안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안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물질들을 싣고 이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다양한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정리할 지형 형성 작용은 바로 조류입니다. 조류. 자, 조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조류.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물, 썰물. 자, 이러한 밀물과 썰물 같은 경우는 태양과 달의 인력, 즉 태양과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인데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한번 보면서 조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이렇게 서서히 빠지는 썰물이 현재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썰물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를 우리는 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이렇게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현상을 우리는 조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조류 현상 같은 경우는 달과 그리고 태양이 서로 지구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반경에 들어가면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거든. 4시에 들어가면 4시에 원래 그 조수간만 문제가 사실 뉴턴이 해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만유인력이니까. 여기 지구가 있고 달 때문에 생기는 건데 결국 지구의 물이 달에 끌려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과 지구가 돌아 생기는 원심력 두 개의 힘의 균형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조류까지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조류는 쉽게 생각하면 바로 밀물과 썰물 작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물과 썰물에 의한 조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갯벌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물, 썰물, 조류는 갯벌을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파랑, 연안류, 조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해안지형을 조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지형의 종류를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좀 일반화를 내려놓고 암기를 하면 암기가 약간 더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기 위한 구조화의 한 방면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리할 암석의 해안의 종류는요, 바로 암석해안입니다. 말 그대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안인데요. 이러한 암석해안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건데 바로 파랑의 침식과 관련된 해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랑의 침식이 활발한 곳에서 이러한 암석해안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해안은요, 모래해안입니다. 모래해안. 자, 모래해안 같은 경우는 파랑과 그리고 우리 공부했던 해안가를 따라 흐르는 연안류라고 불리는 바닷물이 이거 두 개가 퇴적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곳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활발한 곳.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해안지형은요, 바로 갯벌해안입니다. 갯벌이라는 말 방금 확인했죠, 여러분? 우리가 뻘로 쌓여있는 갯벌. 자, 그래서 갯벌 같은 경우는 조류, 특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 큰 바다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갯벌 해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거를 각각 고진지, 만인지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조금 정리해놓으면 외울 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 암석해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침식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툭 튀어나와 있는 곳에서 많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모래해안이나 갯벌해안 같은 경우는 둘 다 퇴적과 관련된 지형이다 보니까는 만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때 모래가 쌓이면, 모래가 퇴적되면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래해안이 되는 거고요. 뻘이 퇴적되면 뻘이 퇴적되면 갯벌해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해안지형 같은 경우는 크게 암석해안, 모래해안, 갯벌해안으로 구분이 된다. 이때 암석해안 같은 경우는 침식이 활발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는 곳에서 튀어나와 있는 곳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 모래해안과 갯벌해안 같은 경우는 둘 다 퇴적과 관련된 지형이다 보니까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만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모래가 퇴적되면 모래해안, 뻘이 퇴적되면 갯벌해안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해안지형을 약간 일반화를 내려봤어요, 여러분. 이 내용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해안 지형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지형 형성 작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해수면 변동과 지반 운동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우리 이 내용 같은 경우 사실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빙하 지형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 확인했었는데요. 바로 빙기와 간빙기 공부할 때 이 내용 다 공부했었습니다. 해수면 변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빙기와 간빙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좀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 간단하게 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기, 간빙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간빙기는 다른 말로 후빙기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후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해수면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빙기 같은 경우는 기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춥다 그랬죠. 한랭하고 너무 춥다 보니까 비가 안 와서 건조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한랭 건조하다 보니까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가 많이 안 오고 얼어붙다 보니까 해수면이 하강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빙기, 다른 말로는 후빙기라고 불리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기후가 올라가서 따뜻해져서 온난해지고 따뜻해지다 보니까는 비가 좀 와서 수분해진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온난 수분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간빙기 시기에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빙기와 간빙기 시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해수면이 상승했다 하강했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집안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면, 자, 집안이 융기한다는 말, 우리 융기도 공부했죠, 여러분? 융기라는 거는 집안이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야, 자, 기준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집안이 올라갔을 때 해수면이 원래보다 더 낮아진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 자, 반대로 빙기가 되었을 때 해수면이 하강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이 드러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집안이 융기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면 육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해안선이 단조로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집안이 원래 여기 있던 집안, 자, 원래 여기 이렇게 집안이 있었다 생각해보자. 그리고 바닷물이 이만큼, 여기가 해수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집안이 융기해서 이만큼 올라가고 바닷물이 여기 있으면 지금 해수면이 하강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육지의 복잡복잡한 모양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로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반면에 집안이 침강하거나, 침강도 우리 배운 단어죠, 여러분.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집안이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면 해수면이, 여기 해수면이라 썼네요. 이거 고치세요, 여러분. 이거 해안선으로 고쳐주세요.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집안이 침강하면 해안선이 복잡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잡해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밑에 거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수면이 변동하면서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고 복잡해지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를 같이 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침수해안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거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해수면 상승과 관련돼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육지에 침수되는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해수면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해안선이 복잡해지는 지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공부할 지형들은 공통점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게 공통점입니다. 해안선이 복잡한 게 공통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부터 정리할게요. 자, 왜냐면 오른쪽 우리 공부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 그림 익숙하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피오르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너무 힌트를 많이 주고 있죠, 여러분? 지역 노르웨이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자,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지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게 될 해안은요, 바로 피오르 해안입니다. 피오르 해안 한번 빈칸 채우면서 우리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빙하에 의해서 침식되었던 U자곡, 즉 빙식곡이 후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피오르드 해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지금 지형도 나타나고 있는 노르웨이 지역이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또 뉴질랜드 공부했었죠. 뉴질랜드 남섬에서도 이런 피오르 해안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알래스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거 남단으로 바꿔주세요. 알래스카 남단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칠레에서도 이러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에서도 피오르드 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런 피오르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중요한 특징으로 공부했던 게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U자곡이 침식되었는데 거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좁고 긴 형태의 많이 만들어진다.
족고긴 형태의 만이다. 그리고 수심이 굉장히 깊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피오르의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에펠탑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과 봤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오르 해안 굉장히 깊은 수심이 나타난다. 같이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또 해안선 굉장히 복잡한 지형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이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해안인데요. 바로 리아스 해안입니다.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리아스 해안 또는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자, 이 리아스식 해안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아스식은 피오르 같은 경우는 빙하가 깎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었다면 리아스 해안 같은 경우는 하천이 깎아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하천에 의해서 침식된 이 V자국,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빙하가 깎으면은 V자 모양으로 깎이는 게 특징이고 하천 같은 경우는 물줄기다 보니까 V자로 침식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하천에 의해서 깎아진 V자국에 마찬가지로 후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된 해안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이거 우리 밑에 있는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아. 우리가 리아스식 할 때 리아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 리아라는 거는 에스파냐어, 스페인어로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이거는 하천이 만들어낸 지형이에요. 자, 바닷물에 이렇게 하천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자, 이때 하천은 계곡을 V자 모양으로 깎아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깎인 게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다 차올라서 바닷물로 이렇게 차올라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자, 이러한 리아스식 해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곡을 하천이 깎으면서 이 계곡에 다 물이 찬 거다 보니까는 섬이 엄청나게 많은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산이었던 부분이 바닷물이 차면서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 섬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섬이 많은 복잡한 해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섬이 많은 복잡한 해안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리아스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아스식 해안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영상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지금 빙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빙기 시기. 자, 빙기가 지나고 나서 눈이 녹고 있죠? 자, 지금 후빙기가 된 것입니다. 간빙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후빙기가 되다 보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거 느껴지나요, 여러분?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천이 깎아놓은 이런 V자국들에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산이었던 부분이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현재는 섬이 돼버린 것이 특징이에요. 자, 다 섬이 되고 있죠?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원래 바다였던 부분들이 원래 육지였던 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한 해안이 나타나고요. 섬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전남 신안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전남 신안군의 지역 슬로건 이름이 천사의 섬이에요. 천사의 섬. 자, 왜 천사의 섬이냐면 진짜로 섬이 1004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1000여 개의 섬이 있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름을 따와서 지역 슬로건도 이렇게 지은 게 특징이에요. 자, 신안에 이렇게 섬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하천이 깎아놓은 골짜기, 산들이 섬이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이 되면서 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멋진 데라니까 여기 케이블카가 올라가면. 케이블카는 안 타봤어. 케이블카 그렇게 많이 오면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어요? 진짜 거기가 통영 여행은 1번지가 거기 케이블카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두면 쓸데없네. 한려수도가 이제 한산도에서 시작해서 여수까지잖아. 여기 이제 한려수도 출발점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잘 잡았다.
여기까지 쫙 있구나. 저게 한산도구나. 저기 보이네, 매물도. 그 옆이 홍도. 대마도는 안 보이고, 지금.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와서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과 피오르 해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리아스식 해안, 피오르 해안 둘 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돼서 만들어진 해안선이 대단히 복잡한 지형이다. 해안선이 대단히 복잡한 지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리아스식 해안은 하천이 깎아놓은 V자국에 물이 찬 거고 피오르 해안은 빙하가 깎아놓은 U자국에 물이 차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만년필 교재 51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해안 침식 지형을 한번 선생님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침식 지형을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지형이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선생님과 한 가지만 좀 일반화를 하고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선생님이 해안 지형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크게 곳과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곳과 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바다가 이쪽에 있으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육지 부분을 우리는 곳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육지 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과 만이 있었을 때 주로 파랑 에너지는 튀어나와 있는 곳 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침식 지형은 이 곳에서 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해안 침식 지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 곳에서 형성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선생님이 해안 지형을 또 암석해안, 모래해안, 갯벌해안으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 해안 침식 지형 같은 경우는 주로 곳에 만들어지는 암석해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내리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할 암석해안 지형, 암석해안, 해안 침식 지형을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될 해안 침식 지형은 이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해안 침식 지형인데요. 풍경이 굉장히 멋있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전부 암석들이 깎여서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석해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아마 여기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오랫동안 침식을 받으면서 점점 깎여져 나가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풍경이 완성됐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 파랑에너지가 곳에 있는 암석을 깎아서 지형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지형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해식애, 파식대, 시스텍, 해안 당구 이러한 지형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각각의 지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암석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암석 부분 중에서도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곳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곳에서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깎여져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이때 이렇게 깎여져 나간 부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절벽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해식애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때 해자는 바다 해자고요. 식자는 침식당하다. 그리고 애자는 바로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침식을 받다 보면은 해식애라고 불리는 절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계속 침식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런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강한 부분은 남아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모양이 굉장히 무슨 모양 같죠, 여러분? 바로 아치 모양 같죠? 아치, 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달이라는 뜻에서 따와서 우리는 이 지형을 씨아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씨아치도 시간이 지나면 파랑의 침식작용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깎여져 나가겠죠, 여러분? 깎여져 나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랑의 침식을 견디고 남은 튼튼한 바위 기둥을 우리는 C스택이라고 이름 붙이도록 할게요. 스택이란 뜻은 굴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굴뚝처럼 남아있는 바위 기둥 모양을 우리는 C스택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깎여 나가서 없어지겠죠. 점점 깎여 나가다 보면은 우리 아까 확인했던 해시계 부분이 점점 뒤로 가는 게 특징입니다. 파랑의 공격을 받아서 얘가 점점 뒤로 가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평평한 부분이 넓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넓어진 부분을 우리는 파식대라고 이름 붙이고요. 해시계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파식대는 넓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확인했던 이 영상 속에서 확인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해안 침식 지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넘어와서 지금 확인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과 빈칸을 채우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렇게 절벽 모양을 이루고 있는 지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바로 해식애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해자 같은 경우는 바다에, 식자는 침식할 때 식, 그리고 애는 절벽애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해식애라는 이런 절벽이 대표적인 해안 침식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상 속에서 확인하진 않았는데 해시계 밑에 이런 식으로 더 움푹 들어가서 만들어진 동굴을 우리는 해식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해식동 마찬가지로 해와 식자는 우리 방금 확인한 한자어와 똑같고요. 동자는 동굴할 때 동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동굴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약한 부분이 깎여져 나가 만들어진 동굴을 우리는 해식동이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양아치 할 때 그 아치 사진 확인했죠, 여러분? 바로 씨아치입니다. 씨아치. 아치라는 말은 다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다리. 자, 이렇게 생긴 다리인데 바다에서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씨아치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형 같은 경우, 자, 이 지형 같은 경우는 씨아치가 침식을 받고 남은 바위 기둥 모양이다. 그래서 C스택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이 평탄한 이 부분은 우리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파식대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습니다. 자, 파랑의 침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평평한 장소다 해서 우리가 파식대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번 밑에 있는 빈칸 채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해시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시계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급경사의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절벽이라고 그랬죠? 해안가에 만들어진 해안 절벽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파식대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파식대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평탄한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누가 육지 쪽으로 후퇴되면서 넓어진다고 했죠? 바로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면서 넓어지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한번 봐볼까요?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해시계와 파식대인데요.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절벽 부분을 우리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여기를 해시계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습니다. 해시계 밑에 있는 이렇게 평평한 부분 우리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죠,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파식대입니다. 자, 파식대와 해시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C스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주변부가 제거되고 남은 돌기둥 또는 바위섬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다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림 되게 멋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방금 확인했던 지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절벽인 이 부분은 방금 우리가 확인한 해시계의 부분입니다. 여기가 바로 해시계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외딴 섬처럼 남아있는 이 돌기둥들은 정체가 뭘까요? 자, 이 돌기둥들은 침식되고 남은 바로 C스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해시계 밑에 있는 이 평탄한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파식대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해안 침식지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멋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 시스텍, 해식의 파식대를 우리 이 그림 속에서 확인을 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또 확인하고 싶은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서 사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호주에 있는 12사도 바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사도 바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덩어리가 12개 있었어서 12사도 바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현재에는 이 12사도 바위가 8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12사도 바위라고 이름 붙이기 약간 민망해졌죠. 지금 이제 8사도 바위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12사도 바위라고 이름 붙였을 때는 바위 개수가 12개였을 텐데 지금은 왜 8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자, 8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이 친구들이 다 침식받아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8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8개도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안 침식지형은 파랑의 침식을 받아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가지 지형에 대해서 빈칸 채우면서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해안 침식지형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해안 침식지형은요, 바로 해안 단구입니다. 자, 우리 단구라는 말은 선생님과 앞에서도 석회와 단구 확인하면서 한번 얘기했었죠. 단구 뜻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 채우면서 한번 이 계단 모양의 지형이 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누가 봐도 지금 계단 모양의 지형이죠,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릉 정동진의 사진입니다. 자, 정동진이라는 지역은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정동진, 이게 경복궁에서 직선으로 쭉 그었을 때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그래서 정동진이라 이름 붙인 지역이거든요. 자, 해돋이 보러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정동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안 단구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하나 또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면서 정동진의 계단 모양의 지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영상 속에서 정동진의 해안단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습 잘 확인할 수 있었죠? 한눈에 봐도 계단 모양인 거를 잘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안단구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형성 과정을 우리 밑에 있는 3컷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파도에 의해서 침식을 받다 보니 만들어진 이 파식대 부분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이 파식대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양한 지역의 어떤 운동에 의해서 지반이 융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는 현상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자, 원래 이 부분이 육지고 이 부분이 바다였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만약에 이 육지 부분이 융기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하강을 했을 때도 원래 여기에 있었을 해수면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지반이 융기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파식되었던 이 부분이 지반이 융기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단구가 형성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동진 같은 경우도 아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과거에 파식대였던 부분이나 아니면 평평했던 해안 태적 지형 부분이 지반의 융기에 따라 또는 해수면의 변동, 특히 해수면 하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모양의 지형. 자, 그래서 이러한 해안단구 지형에서는 독특한 게 뭐냐면은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한 흔적으로 둥근 자갈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 융기와 해수면 하강의 증거로
둥근 자갈이 굉장히 많습니다. 둥근 자갈. 과거에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부분이라는 흔적으로 둥근 자갈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런 해안당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한국지리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하게 공부할 지형이고 해안지형에서도 특히 해안당구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한국지리를 공부한다면 한국지리 공부할 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러한 해안당구 같은 경우는 집안의 용기량이 많은 파식대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취락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페이지에 있는 해안 침식 지형들 4가지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해안 침식 지형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해안 침식지형 같은 경우는 주로 암석해안이다. 해안 종류 3가지 중에 암석해안에 속한다고 했었죠. 특히 파랑의 침식을 받기 유리한 튀어나와 있는 곧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1번 부분, 이 절벽 부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바로 해식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굴 부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해식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2번 볼게요. 해식애가 점점 뒤로 침식받아서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넓어지는 평평한 이 면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바로 파식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씨앗이, 아치 모양이죠? 씨앗이.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나홀로 바위섬, 얘 아마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겠죠, 예전에는. 그런데 침식받아서 지금은 사라지고 얘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시스텍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부분은 계단 모양이네요, 여러분. 위쪽에 있죠? 여기는 아마도 해안 단구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이 다 파식되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집안이 융기되면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암석해안, 즉 곳에서 나타나는 해안 침식 지형들을 다 한번 정리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이어서 해안 퇴적 지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